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911이 편하다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을 타보니 매일 타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 얘기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긴 한데 차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고요. 벤츠의 AMG GT5라는 차량을 이제 출고를 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길인데, 이 차량 출고한 영상은 위에다 달아올 테니까 차에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11을 탔던 사람이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물론 911도 굉장히 예뻐요. 저는 한 2년 동안 타보기도 했고, 911 특유의 헤리테이지 있잖아요, 개구리 같은 거, 그런 게 있긴 한데,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약간 섹시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뒷모습이나 앞모습이나 무난하면서도 굉장히 독보적이면서 섹시하면서 날렵하고, 이런 디자인이 취향을 완전히 딱 적중을 해가지고, 물론 911도 이쁘지만 이 디자인이 가장 큰 몫을 했다. 두 번째는 이 엔진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사실 911은 6기통이죠. 이거는 8기통입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게 굉장히 대세긴 한데, 엔진 자동차, 내연기관 차는 좀 저무는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기통 차의 이런 풍부한 배기음이랑 우렁참, 풍만함, 그런 게 또 911에서는 6기통에서 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성이에요. 어쨌든 차를 타다 보면은 짐도 좀 실어야 되고, 사람을 태우거나 골프백을 실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911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엔진 때문에 트렁크가 없어. 그래서 앞에 트렁크라고 해가지고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작아요. 911을 탈 때는 제가 차를 2대를 운영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2대를 운영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아깝기도 하죠. 요거는 어쨌든 트렁크가 굉장히 좀 넓고 비교적 넓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열을 접으면 골프백도 한 2-3개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요걸 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건 거슬리시죠. 요거 지금 제가 차를 출고하고 썬팅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직 블랙박스를 못 달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카메라로 지금 켜놓고 있는 거라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편안함이에요. 911도 스포츠카 치고는 좀 편해.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카라고 하면은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911이 편하다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을 타보니 매일 타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거보다 조금 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그랜저나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 그래도 매일 타도 그렇게 무리는 없겠다. 그 편안함의 일환이 옵션이나 이런 거, 물론 이제 포르쉐도 돈 많이 넣어가지고 옵션 많이 넣으면 되는데, 벤츠는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 사용감이 좀 편안한 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지, 실내 디자인. 포르쉐도 이제 물론 실내가 이쁘죠. 마크가 제일 이쁘고 실내가 예쁘긴 한데, 벤츠가 어쨌든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911도 물론 희소하죠. 희소한데 강남에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그래도 911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부자들이 포르쉐 911이나 타이칸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튀고 남다른 거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희소성 있는 이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911을 다시 타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 물론 중고겠죠. 근데 2년 동안 타보기도 했고 누구보다 단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넣었다가 바로 뺐고, BMW의 850i라는 차가 있어요. 8기통이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거는 심지어 뒷자리도 있어. 대놓고 뒷문도 있고. 그러니까 실용성이나 편안함은 훨씬 더 크죠. 근데 희소성이나 디자인에서는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같은 벤츠긴 한데 이거랑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SL63AMG라는 차가 있어요. 그것도 중고로 비교를 했었죠. 그거는 신차가가 2억 3천 이렇게 하는 차인데 중고로 1억 중반까지 떨어졌더라고. 중고로 사면은 좀 가성비겠다 나름, 그렇게 생각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오픈카예요. 그것도 차는 이쁘고 한데 오픈카다 보니까 실용성도 떨어지고, 1년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일이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낙점하게 됐죠. 어차피 내가 타는 거는 안에서 타니까 외관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타고 내릴 때 내 차를 바라보니까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차가 예쁘다.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30-40대 싱글라이프 또는 50대 분이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이 차를 적극 추천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혼자 살더라도 포르쉐, 페라리, 카니발 여러 대 하면서 목적에 맞게 살 수도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대를 운영하는 거랑 2-3대를 운영하는 거랑 관리 포인트는 또 들어가요. 나는 마음 편하게 딱 한 대만 굴리고 싶다. 그런데 디자인, 성능, 실용성, 나름 스포츠성도 생각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전천후. 팀맵이 말이 많네. 아무튼 전천후 다 갖춘 차기 때문에 혼자 사는데 재밌게 실용성 있게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차를 적극 추천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린고비가 많지. 아껴서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 돼야 된다. 사실 그게 맞아요. 경제적으로 보고 자본주의로 보면 그게 맞는데, 굳이 합리화를 하자면 그렇게 자린고비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했을 때 결국에는 본인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막 욜로처럼 막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의 행복이 중요해. 그것도 아니지만 적절히 좀 밸런스는 좀 찾아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꼭 부동산 투자를 떠나서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어, 아니면 사업이 잘 됐어,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좀 봤어. 그러면은 이제 본인한테도 어느 정도, 이건 뭐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사치지, 소비지. 어쨌든 이게 본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본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의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현재도 행복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호흡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차를 하나 사더라도 오래 타더라고. 저는 좀 예외예요. 저는 좀 자주 바꾸는 편이긴 한데, 건물주 분들이 차를 사면 조금 오래 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든 차든 처음에 살 때는 사치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 차를 만족해 하면서 오래오래 타면은 또 이게 본인만의 색깔이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분한 비싼 차를 뽑긴 했지만 명의는 제게 아닙니다. 리스 살 거고 월세 내는 방식으로 이제 샀는데, 그 내는 만큼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할 거고, 이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자했던 게 안 될 때도 있었고 해서, 사실 그럴 때는 뭐 다 막 정리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더 여유가 있어서 샀느냐, 뭐 그것보다는 더 한번 파이팅을 해서 올해 2026년부터는 더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거를 하려고 미리 사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건물주들이 어떤 차를 타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황금돼지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